안녕하세요. 오늘 19년 8월 4일. 왜 이렇게 많이 온 거야? 8월 4일. 네, 8월 4일. 안 늦었어요, 아직. 경비서 시작해도 안 늦었고, 상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회사법. 이거 중요하죠. 민법에 대하여 상법은 특별법의 지위관계에 있다. 자, 그럼 민법이랑 상법이랑 했을 때 적용을 상법부터 한다는 말이죠. 민법이 있으면 상법. 예. 이거 앞에서 배웠죠? 상사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 관습에 의하고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은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은 조리, 민관조 이렇게 해서 외웠죠. 상법상의 주체에 당연상인이랑 설비상인이 있습니다. 당연상인은 당연히 상인,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히 상인, 이 정도만 아시면 문제 풀 때 기억날 거예요. 설비상인은 점포를 가진 사람,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법이 적용되는 상인으로 본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는 상법상 영업을 할 수 없다. X.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허락만 있는데 영업을 할 수 있다. X.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상 이거 말고도 등기를 안 하면은 법인도 등기를 안 하면은 영업을 할 수 없어요. 등기를 해야 돼요. 상법상 주요 상용이 대리상, 상업 사용인이 아니면서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이게 중개업으로 가면은 타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자. 그러니까 대리상은 상업인이 아닌데 상인을 위해서 대리를 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분류까지 있는지 실제로 보진 못해서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도 안 나오고 구분만 할 줄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매매는 이게 또 한 번만 읽어보면 다 나와요. 자기 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뜻에 다 나와있죠. 공중적계업은 호텔, 운송 주성업은 자기 명의로 물건 운송의 주선을 영업을 하는 사람. 다 뜻에 나와있습니다. 이제 회사의 종류. 자, 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 이거 종류가 한명회사 4가지로 나올 거예요. 4가지인가? 5가지인가? 5가지네. 예. 한명회사랑 합체회사랑 유한회사랑 유한책임회사랑 주식회사. 여기서 들어본 이름 정도는 주식회사밖에 없어요. 저는 일단 한명회사부터 할게요.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무한책임이 있으니까 유한책임이라는 사원이 또 나와요. 예. 그리고 사원이라고 나와요. 3명이 나오죠. 3명.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사원,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어떤 느낌으로 외웠냐면은 무한히 책임을 지는 사람, 한계가 있는 책임을 지는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외워볼게요. 한명회사는 2인 이상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무한히 책임이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은 3가지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재산, 노무출자, 신용출자, 이렇게 3가지가 나와요. 이 3가지. 회사에서 재산을 댄 사람 따로 있고, 일을 맡아서 한 사람, 노무를 한 사람 따로 있고, 회사의 신용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런 거죠. 신용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대표나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틀렸나? 아무튼 이래서 이 3개를 동시에 지는 사람이 무한책임사원이다 해서, 이런 무한책임사원이 2명 이상이 있어야지 한명 회사이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합자회사는 합친 회사. 뭐가 합쳤겠어요? 예. 무한회사랑 유한회사가 한 명씩 합쳤어요.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은 재산만 출자 가능합니다. 노무랑 신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돈만 낸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구분이 좀 되시죠? 그래도 이게 혼돈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합이라는 글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하실 때 합명이니까 미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의 미음. 합명이 2인 이상이 무한책임. 합자가 합치자, 합치자를 줄임말이라서 유한책임사원 1명, 무한책임사원 1명. 유한책임사원은 재산만 출자 가능. 나머지 읽어보시고. 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 사원만 있겠죠. 그래서 1인 이상의 사원이에요. 유한책임사원이 아니라. 예. 왜냐면은 이 밑에 또 유한책임회사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유한회사가 1인 이상의 사원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혼돈되는데요, 조금?
일상님 이거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유한 책임회사라는 말 없이도 유한회사라는 글 나오면은 1인 이상의 유한 책임회사라고 찍을 것 같은데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지선다 문제라서 유한회사라는 지문이 나오면은 밑에 유한 책임회사라는 지문이 나와서 떠올릴 수 있는 답들이 나올 겁니다. 유한 책임사원은 재산만 출자하니까 노무랑 신용을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뭐 신용이야 그렇다 쳐도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사원이 아닌 또는 사원이 아닌 자가 업무 집행을 해줘야 된다. 이게 유한 책임 회사고, 유한 회사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하겠죠. 주식회사,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주주들이 돈을 줘서 하는 거. 여기서 꽃은 의사결정기관, 그러니까 제일 높은 기관이 주주총회다. 주주총회랑 이사회랑 대표이사 이렇게 세 개 섞어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의사결정기관이고, 이사회는 집행기관이랑 대표기관, 뭐 이 업무 회사를 대표해주는 사람, 이 정도로 구분을 지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의사결정기관은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안 되죠. 왜냐하면은 주주들이 돈을 내니까 총회로 의사결정을 받아야겠죠. 예.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감사기관을 둔다. 자, 이거 가끔씩 나오는 문제인데, 정관의 설립상, 그러니까 회사의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 출생신고를 할 때 해야 되는 양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성현양, 발정수 이렇게 해서 2문 정도만 기억하고 틀리면 말고 기억하면 땡큐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성명, 이게 왜 이렇게 외우면 안 좋냐면은 항상 자주 봐줘야 되거든요. 2문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발기인이 받을 특별 이익과 1일 받을 자의 성명 있잖아요. 그냥 발기인의 성명 이렇게 내버리면은 2문으로 해버리면은 성에서 발기인의 성명이니까 오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것까지 외우기에는 너무 바쁘고 중요한 내용도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회사 설립할 일도 없고, 뭐 경비와 법인을 차리시는 분이라면은 하셔야겠죠, 주식회사로. 근데 그것도 다 양식으로 표가 나오니까 하기 쉬울 거예요. 좀 안 좋은 시험 문제지, 필요가 없는 시험 문제 같은데 이런 거는. 성현양, 발정수 이렇게 해서 2문자 외우시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성현양, 발정수. 예. 주식. 액면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무액면 주식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다고 바로 나오네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액면 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1주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지금은 100원 이상이라 돼 있는데 옛날에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5,0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기출문제 5,0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가 옛날에 맞았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100원 이상이에요. 100원 이상. 알겠죠?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나 노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죠. 주식회사의 기관, 주주총회, 최고의사결정기관, 아까 배웠죠? 이사회, 업무집행, 의결기관. 이것만 잡고 가세요. 주주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는 것만 기억하면은 최고의사결정이란 말에 잠깐만 이거 주주총회랑 헷갈리는데? 라는 느낌이 올 거고, 결국에는 주주총회 찍으실 거예요. 계속 읽으시고. 감사.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예외가 있죠.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는 이사가 3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는 재임 중뿐만 왜 3명 이상이어야 되죠? 그거는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죠? 업무 집행 의결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사람이 후딱후딱 해버리고, 2사람이 있으면은 의견이 대치될 테고 3사람이 있어야겠죠. 직무상 비밀은 당연히 비밀이고,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은 다른 회사에 책임사원이 못해요. 그죠? 왜냐면 다른 회사에 일을 해주는 거고 우리 회사 정보를 빼돌려서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지 회사의 영업부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정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사원이나 무한책임 사원이나 이사가 된다. 이사의 결정이 손실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선의에 의한 것이라면은 위법한 사항이 아닌 이상 처벌되지 않는다. 위법이면은 책임을 져야 한다. 예. 감사의 지위. 감사는 어디서 선임한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는 어디서 선임한다?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는 무엇? 최고의사결정기관. 자본금. 여기가 그거네요. 죄송한데 100원 이상 이게 아니라 이게 그거네요. 이거. 옛날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누구나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본구조들을 폐지해서.
회사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식 전부를 무액면으로 할 수 있고, 무액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액면 주식을 할 수 있다. 이게 꼭 돈일 필요도 없어요. 주식 그 자본금이 회사의 건물도 자본금이 될 수 있잖아요. 부동산적 가치가 바뀌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돈이 제일 좋은데 가장 관리하기 쉽고, 건물이나 뭐 문화재, 회사 이름으로 된 그런 것도 자본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생각하세요.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맞죠? 등기를 해야 되고, 우리 상법은 일정한 법률 요건만 구비하면은 회사가 설립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준칙주의이다. 일정 요건을 구비해도 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준칙주의다, 준칙주의. 회사는 유증을 받을 수 있고 직접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고 명예권과 같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단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없다. 회사의 해산 사유에는 노신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무한 합명 회사의 경우에는 제노 신의로 2명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노무랑 신용을 봐줄 사람이 있어서 가능한 거고, 대신 2명 중에서 1명이 탈퇴하면은 1명이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회사가 해산이 되겠죠? 안 되죠, 그러면? 유한 책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돈만 내는 유한 책임 사원이 있으니까 사원이 없으면은 회사가 망하겠죠. 예.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총 사원의 동의로 해산한다고 합니다. 한 명 회사는. 그리고 합자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 전원 퇴사. 왜냐하면은 무한이랑 유한 한 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한 책임 사원은 노 신이 없는데 무한 책임 사원이 노무랑 신용을 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면은 전원 퇴사. 보시면 또 얘도 사원이 없게 된대. 주식회사는 특별 결의에 의해서 해산이 가능. 하고 여기까지 하고 OX로 갈게요. 두 강의에 끝내려고 생각을 해서. 뭐야? 상법 이대로 끝나? 끝나네? 왜 이렇게 끝나지 벌써? 한 방에 아니야. 그 순서대로 갈게요. 자, 상사에 관하여 법규범의 적용 순서에는 상법, 민법, 상관법, 상사자치법이다. 아니죠? X죠. 이게 아까 민법에 의해서 그거잖아요. 우리 특별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상법이 제일 우선이고, 상관습법, 상사자치법. 이게 여기서 이게 혼돈되시죠? 이게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얘가 제일 앞으로 가야 돼요. 저도 이게 모르겠는데 그래도 상법이 있잖아요. 근데 상사자치법이 아마 상법에 있어서 뭐 특별법 이런 것 같은데 기출지문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정답이 상법과 민법과 상관습법의 순서만 알아도 찍을 수 있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기출지문으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써드린 건데, 상사자치법, 상법, 상관습법, 민법 순으로 갑니다. 민법에 대하여 상법은 특별법의 지위관계에 있다. 그죠? 상법은 특별법의 지위관계에 있죠. 상법상 자기 명의로 상해 행위를 하는 자는 상인이라고 한다. 오, 맞는 말이죠. 회사는 자기 명의로, 회사는 상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상인으로 본다. X.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오, 맞는 말이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해야 되죠. X. 상법상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 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위탁매매인이다. 대리 또는 중개라는 말이 나오네요. 대리상 아닐까요? 대리상? X. 틀렸죠. 위탁매매는 위탁 판매를 한다고 나와있죠. 자기 명의로 해서 타인의 계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자기 명의로 하잖아요. 자기 명의. 이거를 위탁매매라고 합니다. 대신 팔아주니까. 572. 상법상 회사의 종류로는 유한공사, 유한책임공사, 유한책임회사, X죠. 공사가 아니라 회사로 나와야 되죠. 그리고 주식회사까지 나와야겠죠. X. 상법상 한 명 회사의 경우 총 사원의 동의로 해산이 된다. 한 명 회사, 무한책임 사원이니까 그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 배웠죠. X.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해산이 된다. X. 유한 책임 사원의 1인이 될 때 해산이 있죠. 사원이 있으면 해산이 안 되죠. 일할 사람이 있으니까. 상법상 합체해서의 경우 무한 책임 사원 전원 퇴사로 해산이 된다. 그죠? 유한 책임 사원 한 명만 남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해산이 되겠죠. X.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해 해산한다. O. 맞는 말이죠. 상법상 한 명 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 X. 한 명은 무한 책임 사원이 2명 이상 있어야겠죠. X. 합자는 합치자니까 유한 책임 사원과 무한 책임 사원이 있어야 된다는데 유한 책임 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으로만 짜는 게 유한 책임 사원 맞죠? 5. 유한 책임 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지분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다. 5. 맞는 말이죠. 이게 기출 지문이었을 건데 뭐 따로 설명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주식회사가 제일 지분 양도가 제일 자유롭습니다. 상법상 회사의 설립은 인가주의를 아니죠. 준칙주의 허가받거나 뭐 어디 법적 기관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죠. X. 한 명 회사의 설립은 이거 기출 지문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명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하나요.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이 있는 자에 하나요. 그 회사의 성립의 날로부터 3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X. 이거 외우시거나 눈에 익히셔야 되는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2년 내. 아마 다른 법에서도 3년이란 말 안 나오고 2년이나 5년 뭐 이런 걸로 끊어 나올 거예요. 이런 거는 감으로 이제 풀어야죠. 다 외우기 귀찮으니까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뭐 노동법에서도 뭐 소호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안 배웠나 노동법을 아직? 안 배웠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5년인가 10년인가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2년이 아니라. 네. 포인트로 외우셔야 돼요. 그런 건 감으로 찍으시는 문제고 굳이 암기까지 안 하셔도 돼요. 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특정 시점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현재 가치로서 주식으로 균등하게 되어 있다. X. 아니죠. 왜냐면은 이게 아까 제가 말했죠. 자본금이라 했는데 자본금에는 부동산도 들어가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는 부동산도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주식은 액면가만 그 회사의 액면 가격만 균등하게 분할되어 있는 거예요. X.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무액면 주식의 발행도 허용되며 액면 주식 발행되는 경우 한 주 100원 이상 균일하여야 한다. O. 맞는 말이죠.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 O. 맞는 말이죠. 주권 발행 이후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 및 처분할 수 있다. O. 맞는 말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액면 주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X. 틀린 말이죠. 주식회사의 회사 성립 시 기초가 되는 자본금은 최저 5천만원 아니죠. 이거 사라졌다 했죠. 원래 5천만원이 있었다가 자본금 제한이 사라져서 누구나 가볍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O. 맞는 말이죠. 아니죠.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죠. X. 주식회사 이사가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에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맞는 말이죠. 주식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위반 때 경험 판단의 원칙이 아니라 법령에 적용이 되겠죠. 법령 책임에 적용이 되겠죠. 주식회사의 이사는 퇴임 후에도 비밀을 누설 당연히 안 되죠. 5.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5.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 또는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있다. 안 되죠. 이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죠. X. 주식회사의 이사의 결정이 손실로 이어졌다면 소송이나 처벌 대상이 된다. 아니죠. 이게 선의에 의한 그거였으면은 할 필요가 없죠. X. 주식회사의 자본은 회사가 보유해야 할 책임 재산의 최저 한도를 의미한다. 액면상 이거 맞는 지문인 것 같은데 이게 넘어갈게요. 일단 이거 나중에 답 한번 보시고 595는 아마 기출 지문으로 제가 안 알려드린 그거 같은데 어렴풋이 뭔가 제가 이거 한번 낼 때 이거 나 안 배웠지만 기출 지문이라서 내야 돼 라고 해서 O 라고 생각한 지문 같아요. 이거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선임한다. 아니죠. 596번 이거 진짜 이상한데? 이런 거 일단 넘어갈게요. 이게 다 같은 문제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딱 보면 이 4개가 좀 비슷하잖아요.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그러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2개는 잘 모르겠고 얘가 그거거든요. 틀린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찍었을 거예요. 아마.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다. 아니죠. 출석할 수 있겠죠. X.
상법상 회사가 주식규를 따르더라도 주식회사의 설립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등기를 할 필요 없죠. 주식회사를 따름으로 그냥 법정 요소만 그죠. 본점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지 설립하죠. 왜냐하면 준칙규를 따르더라도 등기를 해야지 이제 법적 인격체가 생기니까 가능하겠죠. 주식회사는 명예권과 같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은 될 수 없다. 없죠. 5. 상법에 따른 보험의 종류로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 그러니까 이게 이 무한책임 될 수 있다 없다는 이사랑 주식회사 두 개밖에 등장 안 하겠죠. 나머지 보험이네요. 600번부터. 고생하셨고, 그래도 너무 한강에 끝내면은 쉬어가는 맛이 없으니까 여기서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